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놓고 원조 친윤이죠. 권성동 원내대표조차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저희가 어제 포착이 됐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자, 핸드폰. 담화를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원내도 선거를 다 잠식하는데. 그러니까 당대표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뭐 내용인지 모르겠고 관심이 없어지겠는데. 네, 저 지금 영상이 라이브로 나가고 있다는 거 몰랐다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 친윤계지만 한동훈 대표 몰랐던 것처럼 정말 몰랐을까요? 대국민 담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받은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명도 없다. 앞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입장을 먼저 발표한 거냐라고 하셨는데 네. 대국민 담화가 송출될 거라는 공지는 그 직전에 나왔으니까 네. 알고 입장 발표를 했겠지만 그 내용을 공유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에 비추어서 어떤 취지의 대국민 담화일 것이다, 어떤 기조일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예상은 혹시 가능할 수 있었겠죠. 제가 예.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모두 다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기자회견으로 하여금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 친윤계를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 대치해서 결집하게 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성동 대표가 선출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원내대표 선거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네. 공지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대국민 담화의 송출 시점을 9시 반 정도로 예고하고 실제로 9시 41분부터 송출이 됐으니까요. 그런 것에 비추어서 그런 해석을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을 저희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사실 대통령 담화도 그렇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도 그렇고 김진욱 대변인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날이면 원내대표 선거에 좀 집중될 수 있게끔 어떤 분위기라는 걸 당 대표라든지 또 대통령이 좀 만들어줬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렇게까지 원내대표 선거를 방해할 정도까지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원내대표 선거에 방해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원내대표 선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내대표 선거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보수의 지지층들, 극우의 지지층들까지도 대동단결해서 나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송출하기 위해서 한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저 담화가 없었다면 당내에서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권성동 대표가 유리한 지점에 있었던 건 맞지만 네. 이렇게 어제 결과가 뭐 72표 정도 나왔던가요? 그렇죠. 72대 34.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당선되기에 2배 이상의 표, 사실은 중도 성향에 있었던 표까지도 다 권성동 의원한테 갔다. 이런 분석이 맞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저 담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 때문에 오히려 권성동 의원 쪽으로 표가 결집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기자회견 담화가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드는데 더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아 보이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하신 내용들 가운데 보면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권성동 원내대표가 두 번째 체리 따봉을 언제쯤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관심사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치두고 사실 당내 갈등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한동훈 대표도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동갑내기 친구이자 원조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 일단 목소리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윤리 소집을 해서 제명을 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치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1973년생의 한동훈 대표, 1960년생의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탄핵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의 투톱입니다. 자, 둘 다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동갑내기 친구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인연이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는 아직 국회 경험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거쳤고 현재 당대표를 하기 직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선의 중진 국회의원입니다. 과연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두 사람이 당을 좀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공존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이 극단적 대립 양상을 어제 노출을 했고요. 지금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전국에 대한 이 예측이라든가 어떤 방향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렇게 자진 사퇴 쪽으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명확히 했지 않습니까? 탄핵에 찬성하고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이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예측까지는 지금 단계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통령과는 완전히 관계를 절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분이 당을 협의하면서 이끌어가기에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의제가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결국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면 지금으로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결과에 따라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그게 이제 지도부 일괄 사퇴 논란이라든가 그거에 의한 비대위 등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아마 내일 이후에 펼쳐질 어떤 여당 내부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시의 여당의 어떤 내부 상황과는 또 다른 양상,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결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친윤계 의원들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배신자다,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나 혼자 살자고 대통령부터 먼저 버리는 것은 배신의 정치.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하신 발언은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다.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가결될 경우에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또 유효한지 여쭤보고 싶은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그러면 그 지도부 사퇴에 한동훈 대표도 포함될까요?